이제 이어서 챗GPT API 심화 그리고 레그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살펴볼 건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 AI 모델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입력 테스트를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입력을 어떻게 넣어주냐 이거에 대한 건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 원칙은 명확성입니다. 안 좋은 예시가 이제 코드 좀 써줘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거고, 좋은 예시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코드를 써달라는 건지, 그리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고 어떤 거를 출력해주고 뭐 주석은 달아줄 건지 말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써주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 원칙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이제 구체성이다. 앞에 거와 좀 유사한 특징인데, 뭐 이메일 써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내 직급은 뭐고, 지금 수신하는 사람은 뭐 김대리님이고, 뭐 프로젝트 매니저님이고, 연기 사유는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톤은 좀 정중하게 해달라, 아니면 친근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줄수록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원칙 세 번째, 이제 컨텍스트를 제공해라. 지금 내 역할은 뭔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과제가 어떤 과정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실제로 6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전략 1, 이제 명확한 지시문 작성입니다. 이제 AI는 지금 저의 의도를 추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형식을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작성을 해줘야지 이제 AI도 알아듣고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세부 사항에 있는 지시사항들을 수행하고 형식까지도 맞춰서 출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참조 텍스트를 제공하라.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AI가 이제 가짜 정보를 생성하는 그러한 이제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조 텍스트를 제공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소기업인데 우리 중소기업의 회사 규정을 얘한테 물어본다. 얘가 알 턱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회사 규정집을 참고 레퍼런스로 주고서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참조할 만한 텍스트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복잡한 작업인 경우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하위 작업으로 분해를 해서 풀려고 하면 더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제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어 접근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문제를 이거 해결해줘 이렇게 주면 잘 못하는데, 뭐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접근해봐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죠. 이제 저희 뭐 학생 때 시험 문제를 예시로 들면은 그냥 한 번에 어려운 문제가 탁 나오는 것보다 여기서 이건 무엇인가, 그러면 2번 이거는 또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1번과 2번을 유추했을 때 3번 이거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줬을 때 정답률이 훨씬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AI들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접근할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략,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라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은 뭐 오래 기다리라는 거냐 이 말이 아니고, 즉석 답변보다는 단계적 사고 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정확도가 향상이 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한 다음에 답변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 생각하는 사고의 과정이 AI에게는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데 즉각적인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고 과정을 텍스트를 쭉 써가면서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외부 도구를 사용해라. 전략 5번째. 정확한 계산이나 최신 정보 검색이나 특수한 분석 같은 전용 도구를 사용할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펑션 콜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오픈 AI에서 2023년 6월부터 제공하는 공식 기능으로 LLM이 필요에 따라 사전 정의된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오늘 날짜라거나 이제 정확한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 좀 더 복잡한 연산이라고 했을 때 AI가 그거를 제대로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펑션을 활용할 만한 거는 펑션을 활용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외부 도구를 활용해라.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실습에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6번째 전력, 체계적인 테스트와 개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여러 테스트와 실험을 통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앞에 나온 5가지 전략을 모두 고려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번에 잘 워킹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 테스트와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개선을 해보고 해서 버전 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이제 점점 다듬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고급 프롬프트 기법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제 대표적인 체인 오브 토트라는 COT 프롬프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체인 오브 토트 프롬프팅 일러스트 리즈닝 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논문에서 제공된 처음 주장한 개념이고요. 이제 개념은 AI가 복잡한 문제를 단계별로 추론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혹은 수학이나 논리, 그리고 상식 추론 등에서 성능이 대폭 개선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COT가 왜 중요한가? 해당 개념 등장 이전에는 복잡한 시를 쓴다던가 철학적 토론도 가능하지만 간단한 산수 문제에서는 쉽게 틀리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에 책이 2,847권 있고 몇 권을 대출했고 몇 권을 반납했고 몇 권 구입하고 또 몇 권을 대출했다. 그럼 책은 몇 권인가? 이런 수학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람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작업을 착착 해내는 LLM이 틀린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LLM에게 어떻게 계산한 건지 한번 단계별로 보여달라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제 단계별로 계산을 하겠죠. 초기 책수는 2,847권인데 대출했으니까 156을 마이너스하고, 화요일에 반납했으니 플러스하고, 수요일에 구입한 거, 목요일에 대출한 거 단계별로 계산을 했더니 이제 2,947이라는 정확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렇듯이 COT의 컨셉은 LLM에게 단계별로 어떻게 한 건지 보여달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 이런 걸 했을 때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이게 아까 오픈AI의 4번째 전략, 모델에게 생각할 시간 주기와 대응되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COT를 적용했을 때 이런 추론 등에서 굉장히 성능이 개선이 된다. COT의 동작 원리는 이제 기존 LLM은 중간 추론 과정 없이 바로 결론으로 점프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중간 추론 단계를 명시적으로 생성하도록 유도해서 각 단계별로 추론을 해서 오류를 줄이는 방식이다. 사람도 이제 암산으로 바로 답을 내는 것보다 계산 과정을 써가면서 추론해야 정답률이 올라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다. LLM과 사람은 참 비슷한 점이 많다. 이걸 퓨샷 COT인데요. 핵심 원리는 몇 개의 예시에서 추론 패턴을 보여주면 이제 모델이 그 패턴을 보고 학습해서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바로 그냥 150명 중 여학생이 45%라면 남학생은 몇 명?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앞에 예시를 주는 겁니다. 문제 200명 중 30%가 남학생이면 남학생이 몇 명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때 풀이를 예시로 하나 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주게 되면은 이런 풀이 형식으로 이제 LLM이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시를 주는 거를 퓨샷 COT라고 하고요. 이제 제로샷 COT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예시를 적어주는 게 귀찮은데 그냥 좀 더 쉬운 방법 없을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문구 하나로 LLM의 성능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Let's think step by step이란 말이 단계별로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트리거가 돼서 이게 따로 예시가 없이도 얘가 단계별로 사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시를 줬을 때와 마찬가지로 LLM의 성능이 상승하더라. 여기도 이제 문제를 낼 때 저희는 한국어 버전으로 단계별로 한번 차근차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COT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예시를 주는 퓨샷 COT가 효과적인데 좋은 예시를 만들기가 어렵고 시간이 좀 소요가 되잖아요. 인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예시를 만드는 걸 자동으로 할 수는 없나? 그럼 이 예시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퓨샷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COT를 주게 되면 어떨까?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고, 이게 오토 COT입니다. 스텝 1은 다양한 문제를 수집하고 제로샷 COT로 해답을 자동 생성하고 이제 품질 높은 예시만 선별해서 퓨샷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이제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COT를 항상 써야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COT를 피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적합한 것부터 살펴보면 일괄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복잡한 추론 패턴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COT를 사용을 하면 좋다. 하지만 언제 피해야 되냐? 이제 토큰 비용이 중요하다. 이제 COT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성하는 토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단계별로 접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관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창의적인 태스크에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응답 속도가 중요하다. 생성하는 토큰이 많아지기 때문에 응답 속도도 느려지게 된다. 그럼 이제 오늘의 또 메인 테마 중에 하나인 레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그란 이제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을 줄여서 레그라고 하는데, 레그는 한마디로 검색으로 강화된 생성이라는 말입니다. 리트리버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인데 이제 검색한 결과를 기반으로 생성한다. 이거를 결국 줄여서 레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이제 정통적 LLM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 컷오프 문제인데 2023년까지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은 2024년 이후에 생성된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최신 소식에 대해서 LLM은 알지 못해요. 오늘 날씨, 그리고 최근 개봉한 영화, 최근 한 이슈에 대해서는 얘가 이제 이전까지 학습한 내용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알 수가 없어요. 할루시네이션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LLM의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해당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답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이제 레퍼런스를 주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도메인 특화 지식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 규율, 사내 규정 이런 거는 LLM이 알 수가 없잖아요. 혹은 어떤 특정 도메인, 예를 들어 뭐 어디 공업 쪽에 관련된 도메인 특화 지식이 필요한데 얘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참고할 만한 자료를 같이 주게 되면 그걸 읽고 얘가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레그를 적용하게 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레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필요한 정보를 먼저 검색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이겁니다. 이건 오픈AI의 프롬프트 작성 전략 두 번째, 참조 텍스트를 제공하라. 이거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임베딩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베딩이란 AI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임베딩이란 단어를 숫자 벡터로 바꾸는 변환기고, 이제 사람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사람은 사과와 과일이 관련 있다는 건 알지만 컴퓨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임베딩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의미적 관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컴퓨터도 사과와 과일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오픈 AI에서 임베딩 쓰는 거 1강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색 예시에서 봤듯이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유사도를 계산해서 이제 유사하고 높은 텍스트를 가려낼 수가 있다. 실제로 이제 임베딩이 잘 되는지를 간단히 테스트해 보면은 개랑 강아지는 굉장히 높은 유사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랑 컴퓨터는 굉장히 낮은 유사도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키워드로 했을 때랑 다르게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회사 휴가 정책이 궁금합니다. 연차 사용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이거는 서로 겹치는 단어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휴가와 연차가 이제 비슷한 단어,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임베딩은 이런 거를 캐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어를 지원하는 임베딩인 경우 이제 다국어 지원이 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 저희가 오늘 활용할 오픈AI 임베딩은 다국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헬로, 봉주루 이런 것들은 인사말이잖아요. 이런 모든 인사말들은 높은 유사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한국말로 검색을 해도 다른 나라 언어로 있는 그 타겟 도큐먼트가 있다면 그걸 또 검색을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놀라운 특징이다. 레그 시스템에서 임베딩의 역할이 뭐냐? 일단 이 모든 문서를 임베딩으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고, 2단계
그리고 사용자 지문 인베딩으로 변환해서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고 그리고 가장 관련성 높은 문서를 선택하면 이거를 레퍼런스 텍스트로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인베딩의 역할입니다. 그럼 실제 레그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준비 단계를 살펴보면 실제 사용자가 이제 사용하기 전에 이 준비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 원본 문서, PDF, JSON 파일, CSV 파일, 엑셀 파일 다양한 게 있겠죠? 이것들을 준비를 해두고 이거를 텍스트를 분할을 합니다. 청킹하는데 이걸 왜 분할하냐? PDF가 있는데 이게 한 10,000페이지에다가 한 페이지에 수천 글자가 있다. 이러면 AI 모델이 아까 말했듯이 컨텍스트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의 텍스트들을 분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분할한 것들에 대해서 인베딩을 각각 생성해서 벡터화를 하고 이 벡터 DB에 잘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 사용자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인베딩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벡터 DB에 저장해놨던 이 인베딩들과 이 사용자의 질문 인베딩을 검색을 때립니다. 코사인 유사도든 아니면 다른 알고리즘이든 써서 유사 문서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검색어에서 유사도가 높은 문서들을 추려서 관련 문서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 관련 문서를 추출한 걸 통해서 프롬프트에 넣고 이 프롬프트를 생성해서 LLM의 응답을 요청하는 것까지가 이제 레그 시스템의 전체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정도까지의 이제 배경 지식을 갖고 한번 실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실습은 이제 1번 강의 말고 2번 강의 02 챗GPT API 플러스라는 폴더 들어가셔서 이제 Advanced Prompt and Reg라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펴볼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리고 COT, 퓨자 COT, 오토 COT 등을 살펴보고, 그리고 아까 봤던 함수 호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레그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경 설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 변수를 오픈AI API 키를 가져오는데 만약에 .env 파일을 설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OS environ 여기 변수에 직접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골라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픈AI의 공식 6가지 전략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명확한 지시 작성에서도 세부사항 표현하기, 포함하기. 이제 보면은 배드 프롬프트는 그냥 파이썬 피보나치 만들어줘. 근데 이제 좋은 프롬프트는 함수명은 피보나치로 해주고 입력은 정수 n으로 하고 출력은 n번째 피보나치 수, 그리고 재기 방식으로 구현을 해주고 그리고 예제 사용법 3개를 포함해서 해주고 독스트링과 타입 힌트를 포함해줘. 그리고 다른 말들 제외하고 딱 함수만 생성해줘. 이렇게 지시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쁜 예시에서는 함수는 잘 생성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이거였는지 명확하지 않죠. 그리고 앞에 주렁주렁 무슨 말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좋은 예시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리스폰스는 요구한 대로 딱 그 파이썬 함수만을 생성을 했고 원하는 대로 예제 사용법 그리고 독스트링 그리고 재기 형식으로 구현을 한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냐에 따라서 이제 받는 아웃풋 형태가 달라진다. 그리고 페르소나 지정학인데 이제 페르소나가 이제 같은 걸 답변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를 좀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당신은 5살 어린이에게 설명하는 선생님입니다. 하면 좀 더 친절하고 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비유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한다던가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당신은 대학 물리학과 교수다 이러면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 아웃풋을 한번 쭉 보시고 이런 페르소나도 한번 바꿔가면서 실험해 보시면은 이제 이 페르소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입력과 지시사항을 구분을 하기 위해 이렇게 여기 땡땡땡 이런 것들처럼 표시를 해가지고 아니면 분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구분자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시사항이 있다. 근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 분리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프롬프트에 코드가 포함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이게 파이썬 코드라고 하면은 땡땡땡 파이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이 딜리미터나 이런 표시들을 활용해서 프롬프트를 조금 더 잘 써줄 수가 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이제 출력 형식 지정하기, 제이슨 형식으로 정리해달라, 예시를 하나 주고 이 파싱을 자동으로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리스폰스 포맷에는 타입의 제이슨 오브젝트로 지정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충족 확인 요청인데, 이게 뭐냐면 텍스트에 뭐가 있는데 저희가 프롬프트에다가 써놨는데 최대한 답변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얘가 답변할 만한 레퍼런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혹은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어떻게든 뒤져서 대답을 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없거나 뭐 이러이러한 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말해라 라는 지시사항을 주게 되면 그걸 따르기 때문에, 이런 조건 충족 확인 요청을 써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오늘 날씨 API가 잘 동작을 안 해서 결과를 못 받아올 경우에는 제가 현재 오늘 날씨를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던가 같이 이런 방어 프롬프트를 꼭 써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레그에서 사용될 이제 참조 텍스트를 제공하라. 레퍼런스 텍스트를 제가 그냥 하드 코딩을 해놨는데, 회사 휴가 정책에 연차와 병가, 뭐 경조사, 휴가 신청, 미사무 연차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은 이제 질문이 입사 3년차 직원은 연차를 며칠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 참조 텍스트가 없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 물어보는 사람이 어떤 회사 다니는지, 지금 이 회사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레퍼런스 텍스트를 줘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 참조 텍스트에 없는 정보를 요청할 때는 참조 자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라고 해주면 조금 더 좋은 프롬프트가 될 겁니다. 실제로 여기 첫 번째 답변은 이제 주어진 정보, 있는 정보를 물어봤을 때이시고, 주어진 정보 없을 때는 참조 자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작업을 분할한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나쁜 예죠. 다음 코드를 뭐 분석하고 버그를 찾고 고치고 최적화하고 문서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달라. 이거 갑자기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요구했죠. 뭐 이래도 좋은 AI들은 잘 하겠지만 이제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예는 이거를 분할해야 된다. 스텝 1은 뭐 문제점을 찾아달라, 버그를 나열하고 각각 설명해달라. 두 번째 이제 프롬프트, 그럼 그 문제점을 고려해서 코드를 수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을 유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좋은 접근권이 되게 된다. 이것도 한번 쭉 돌려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생각할 시간을 줘라. 이제 모델이 출현 과정에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쁜 예시와 좋은 예시가 있는데, 이제 이거 보게 되면은 이제 명시적으로 어떤 단계로 풀어라라는 걸 지정을 해줬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토대로 단계별 출현 요청을 했기 때문에 1단계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학생의 답과 비교하고 3단계로 이제 학생의 답이 맞는지 최종 판단해라. 이 단계에 잘 따라서 모델이 생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툴 사용하기를 한번 볼 건데, 보면은 자 이제 나쁜 프롬프트죠. 굉장히 어려운 계산을 시켰어요. 1, 2, 3, 4, 5, 6, 7 곱하기 9876543을 계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계산기를 안 쓰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외부 도구, 이런 단순 계산 같은 경우는 함수로는 구현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잘 정의를 해두고 이제 외부 툴을 사용하게 하면은, 여기 함수를 한번 쫙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제 실제로 계산을 외부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계산기를 사용해서 완전 더 정확한 계산을 했다. 실제로 이 모델이 계산한 거 한번 보면은 이게 뭐 얼핏 비슷하긴 한데 이제 좀 뒷부분에서 틀렸죠. 실제로 너무 복잡한 계산이나 이런 거는 외부 도구 없이는 힘들다. 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거는 프롬프트를 테스트를 하면서 안 좋은 점 있으면 개선하고 버전 2, 버전 3, 버전 4 이렇게 프롬프트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로샷, 퓨샷 러닝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자면은 네, 예시 없이 그냥 바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런데 이제 퓨샷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시 1, 2, 3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은 얘가 그거를 토대로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COT, 이제 Let's Think Step by Step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따로 예시가 없이도 바로 COT를 적용해서 단계별로 이게 따로 예시를 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단계별로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퓨샷 COT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는 일관적인 문제 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이 방법을 주게 되면은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게 하면 더 잘 풀게 된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살펴볼 오토 COT. 모델이 스스로 예시를 생성하고 추론하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스텝 1으로 유사한 예시를 생성 요청을 해서 이 유사한 예시를 만들게 되고 생성 예시를 활용해서 원래 문제를 풀이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퀘스천을 넣음으로써 오토 COT의 되게 간단한 버전을 한번 유도를 해봤습니다. 또 한번 결과 살펴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오토 COT를 진행을 하게 되는구나 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라고 뭐 여러 번 추론하면서 가장 일관된 답을 선택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런 개념보다는 위의 개념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레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그는 외부 문서를 검색해서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법이다. 그래서 도큐먼트들을 제가 하드코딩으로 몇 개 넣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문서가 있다고 정리를 해두고 이제 이 문서들을 임베딩을 합니다. 오픈AI의 임베딩 API를 사용해서 이 휴가 전체, 근무시간, 본료생, 인사평가에 대한 임베딩을 다 생성을 해두고 그 다음에 유사도 검색은 간단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유사도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도를 검색하려면은 이제 검색어가 있어야겠죠. 이 검색어에 해당하는 쿼리를 받고 이 쿼리에 대해서 검색을 합니다. 이 검색은 어떻게 하냐? 이제 질문을 받고 이 질문에 대한 임베딩을 받아서 이 질문의 임베딩과 미리 계산해둔 이 도큐먼트들의 임베딩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밀러리티를 리스트에 다 어펜드 한 다음에 소팅을 해서 탑 K개를 뽑으면은 이제 재택근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근무시간, 휴가 정책 이런 검색 결과들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서들을 프롬프트에 참조 텍스트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레그앤서라는 함수고 이제 관련 문서를 검색하는 것까지 다시 했습니다. 관련 문서 검색해서 이 검색된 문서로 컨텍스트를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이제 그럼 이 문서들을 참고해서 질문에 답변하라는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적절한 위치에 이 것들을 삽입을 해줍니다. 그러고서 이제 챗GPT에게 답변 생성을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질문은 재택근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 관련 문서를 검색을 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 문서가 걸렸는데 근무 시간에 대한 문서와 휴가 정책에 대한 문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답변을 생성하게 되면 재택근무를 하려면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라는 답변을 생성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참조 텍스트가 없었다면 이런 말을 생성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양한 질문으로 렉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한번 보면은 뭐 입사 3년차 직원 연차 며칠인가요? 인사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뭐 등등의 질문들이 있는데 이 렉을 이용해서 답변을 하게 되면은 이 레퍼런스 참조 텍스트에 있는 내용이라면 답변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렉이다.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해본 렉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나하나 시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눴지만 이거를 간단한 심플 렉이라는 클래스로 묶어서 정리를 해놨고요. 이게 클래스로 정리했지만 위에서 살펴본 코드랑 동작하는 거는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이제 추후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정리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 심플 레그라는 클래스를 이제 초기화를 해준 다음에 문서들을 각 다 추가해주고 애들 도큐먼트라는 메서드를 통해 문서들을 넣어주고 질문을 넣게 되면은 이게 답변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 1강과 마찬가지로 그 스트림넷을 이용해서 이제 레그 시스템을 웹데모로 한번 해보는 걸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림릿 레그라는 이제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럼 각자 이제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서 2번 폴더로 들어가서 스트림릿이나 스트림릿 레그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레그 시스템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샘플 문서를 추가를 해주시고 이거 보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 API 키 무슨 인코딩 문제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는 잘 돌아가실 거예요. 여기 이 샘플 문서를 추가를 한 다음에 질문을 넣고 답변하시는 거를 스트림넷에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2강을 살펴보고 다음 3강에서는 이제 랭체인, 레그에 좀 더 특화된 프레임워크인 랭체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